혹시 요즘 대형마트 장바구니에 예전이랑 똑같이 라면 몇 봉지, 달걀 한 판, 우유랑 세제만 담았는데 계산대에서 10만 원이 훌쩍 넘는 영수증을 보고 손이 떨린 적 없으신가요? 분명 내가 과소비를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비싼 한우나 수입 과일을 집어든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10년 넘게 매주 주말마다 카트를 밀며 가족들 먹을거리를 챙겨온 그 친숙한 매장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묘한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찾으려고 두리번거려도 안내해줄 직원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온갖 생필품에는 도난방지용 플라스틱 자물쇠가 덜컥 채워져 있으며 낑낑대며 셀프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고 있으면 기계가 오류를 뿜어내며 마치 나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듯 경고음을 울려댑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세상 물정에 어두워진 걸까요? 아니면 유독 내가 예민하고 까다로운 손님이 되어버린 걸까요?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당신의 감각은 정확했고 당신은 전혀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알뜰한 살림과 한 달 생활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바로 그 대형마트가 우리가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몰래 다른 손님을 위한 공간으로 완전히 뜯어고쳐졌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소문이나 피해망상이 아니라 유통대기업 경영진들이 투자자들 앞에서 직접 실토한 차가운 계산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주 영수증을 확인하며 한숨을 내쉬던 충성 고객들이 왜 결국 마트 문을 박차고 나가게 되었는지 그 추악하고 교묘한 변화의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무게를 속여 소비자의 쌈짓돈을 털어간 수백억 원대 집단 소송의 전말부터 셀프 계산대 기계의 잦은 오류 때문에 평범한 주부를 절도범으로 몰았다가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은 사건, 그리고 언론 취재로 들통나 허겁지겁 철회된 엉터리 도난 통계의 진실까지 모조리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록의 가장 꼭대기에는 이 마트가 왜 더 이상 평범한 서민 고객을 원하지 않는지 적나라하게 밝힌 경영진의 충격적인 육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여러분은 대한민국 쇼핑객 90%가 평생 깨닫지 못하는 유통업계의 거대한 착취 구조를 완벽하게 꿰뚫어 보게 될 것이며 주말마다 마주하는 그 번쩍이는 마트 간판을 결코 예전과 같은 눈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될 겁니다. 구체적인 브랜드와 사건들을 까발리기 전에 먼저 대형마트라는 거대한 공간이 어떻게 소비자의 지갑을 털어내는지 그 숨겨진 작동 원리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형마트에 들어설 때 기대하는 건 단 하나, 대량 구매를 통한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과 편리함입니다. 공장에서 갓 나온 물건을 대규모 물류망을 통해 중간 마진 없이 떼어오니 동네 슈퍼보다 저렴해야 마땅하다는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유통대기업의 내부 방정식은 전혀 다르게 굴러갑니다. 마트의 수익 구조를 자동차 엔진에 비유하자면 본래는 튼튼한 부품을 정직하게 조립해 기름을 적게 먹는 가성비 좋은 패밀리카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유통재벌들은 엔진의 핵심 부품인 정직한 가격과 인력 배치를 몽땅 빼버리고 겉에만 번지르르한 네온사인과 인공지능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를 씌워놓고선 소비자에게 차를 직접 밀면서 돈까지 더 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유통 시스템과 질 나쁜 꼼수를 가르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인건비를 줄였다면 그 혜택이 상품 가격 인하로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가야 하고 자체 브랜드 상품을 늘렸다면 제조사들의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해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업계가 실제로 부리는 마법은 정반대입니다. 직원을 줄여 인건비를 아끼면서 계산과 포장이라는 노동은 고스란히 고객에게 떠넘기고 제조사들의 인기 제품을 구석으로 밀어낸 뒤 마진율이 높은 자체 상품으로 매대를 채워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탈합니다. 더 교묘한 것은 가격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한 번에 가격표 숫자를 크게 올리면 소비자들이 기겁하고 도망치니까 눈에 띄지 않게 용량을 찔끔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쓰거나 여러 제품에 100원, 200원씩 슬그머니 분산시켜 올리는 방식을 씁니다. 자동차 타이어의 공기를 한 번에 빼면 누구나 눈치채지만 미세한 구멍을 뚫어 서서히 바람을 빼면 운전자는 차가 주저앉을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들은 첨단 보안 기술과 고객 맞춤형 서비스라는 화려한 수식어로 이 모든 변화를 포장하지만 그 본질은 매장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수고를 소비자의 어깨 위로 조용히 전가하는 거대한 외주화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트 복도를 걸으며 겪었던 그 불쾌하고 당혹스러운 순간들이 어떻게 철저히 기획된 기업의 횡포였는지 가장 덜 충격적인 것부터 하나씩 증거를 대며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해온 대형마트의 9가지 변화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장 진열대를 범죄 현장처럼 바꾼 잠금장치입니다. 아기 분유나 구급 면도날, 영양제를 사러 매대에 갔다가 투명한 플라스틱 도난방지 상자에 갇혀있는 걸 보고 멍하니 서 있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벨을 누르고 직원이 열쇠를 들고 올 때까지 5분이고 10분이고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내 돈 내고 물건을 사러 온 소비자가 순식간에 잠재적 절도범으로 취급받는 순간입니다.
유통업계는 매장 내 도난이 급증해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쇼핑객 4명 중 1명은 잠금장치 앞에서 기다리다 지쳐 구매를 포기하거나 다른 매장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심지어 업계가 도난 방지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조직적 절도 통계는 계산 오류로 부풀려진 사실이 드러나 공식 철회되기까지 했습니다. 실제 피해 규모는 주장했던 것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지만 굳게 닫힌 플라스틱 자물쇠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소비자의 시간과 감정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원이 사라져버린 거대한 유령 매장입니다. 매장은 축구장 몇 개 크기로 넓어졌는데 신발 코너나 가전 코너에서 내 발에 맞는 사이즈를 물어보려 해도 직원이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텅 빈 복도를 헤매다 마주치는 건 마트 전용 앱을 설치하라는 안내판뿐입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앱을 깔고 재고를 조회하면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매대에는 재고가 없다는 알림만 뜹니다. 사람 냄새 나던 직원과의 소통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차가운 푸시 알림이 대체했습니다. 유통 대기업 경영진은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모든 일자리를 바꿀 것이라며 매출을 수조 원씩 늘리는 동안 추가 채용을 철저히 동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팔아야 할 물건은 넘쳐납니다. 결국 물건을 찾고 가격을 확인하고 재고를 파악하는 그 모든 수고와 노동이 고스란히 손님의 몫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손님을 무급 직원으로 부려먹는 셀프 계산대의 함정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대형마트에 취직이라도 한 걸까요? 무거운 카트에서 카레, 라면, 통조림을 하나씩 꺼내 바코드를 찍고 비닐봉지에 담고 기계가 오류를 일으키면 직접 화면을 누르며 씨름합니다. 월급을 받기는커녕 직원 할인조차 한 푼 받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수십 대의 무인 계산대 앞에는 단 한 명의 직원이 마치 말썽 껌꾸러기 학생들을 감시하는 선생님처럼 서서 수많은 손님을 감시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형마트들이 도난과 계산 누락으로 인한 손실이 커지자 슬그머니 셀프 계산대를 치우고 유인 계산대를 다시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들여놓을 때도 고객 편의를 위한 혁신이라더니 뺄 때도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똑같은 보도자료를 냅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10년 동안 무급 수습 계산원으로 부려먹혔을 뿐이며 기업의 유일한 관심사는 소비자의 편리함이 아니라 오직 마진율 계산기였습니다. 네 번째는 기계의 오류로 소비자를 범죄자로 몰아세운 사건입니다. 한 소비자가 마트에서 식빵과 시리얼 등 6만 원어치 생필품을 셀프 계산대에서 결제하다 기계가 멈췄습니다. 결제가 끝난 줄 알고 매장을 나서려던 손님은 현장에서 절도범으로 몰려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마트 측 직원이 법정에 출석조차 하지 않아 형사고발은 기각되었지만 마트 측 법무팀은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수십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협박성 서한을 집요하게 보냈습니다. 대다수의 소비자는 법적 다툼이 두려워 억울해도 돈을 물어내고 맙니다. 하지만 이 소비자는 굴복하지 않고 마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마트의 무리한 고발과 협박 행위를 인정해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철퇴를 내렸습니다. 손의 움직임까지 감시하는 인공지능 감시 카메라와 입구에서 영수증을 검사하는 보안 요원은 지금도 정직한 손님들을 감시의 눈길로 옥죄고 있습니다. 벌써 등골이 서늘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뒤로 갈수록 더 기가 막힌 진실들이 쏟아집니다. 다섯 번째는 소비자가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계산대 저울의 배신입니다. 고기나 생선, 과일처럼 무게를 달아 파는 신선식품의 바코드 가격표가 실제 중량보다 부풀려져 청구되었다는 집단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포장된 팩에 적힌 가격보다 계산대 저울에 찍힌 금액이 더 높게 책정되거나 노란색 할인 스티커가 붙은 특가 상품이 정가로 결제되는 오류가 전국 수천 개 매장에서 수년간 지속되었습니다. 뼈 빠지게 일해 번 돈을 깎아주는 척하면서 계산대 뒤에서 슬그머니 웃돈을 얹어받은 셈입니다. 마트 측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일 뿐 고의성이 없었다고 발뺌하며 수백억 원의 합의금을 내고 소송을 무마했습니다. 5년 넘게 마트를 믿고 장을 봐온 소비자들에게 돌아간 보상가금은 고작 몇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맨발로 안심하고 뜯어보던 그 고기팩의 무게 스티커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손가락이 얹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소비자의 눈속임을 위해 장악당한 매대진열대의 횡포입니다. 15년 동안 한결같이 사먹던 익숙한 브랜드의 고추장이나 토마토 파스타 소스를 사러 가면 늘 서있던 눈높이 황금 매대에는 온통 마트 자체 브랜드인 노브랜드나 피코크, 홈플러스 시그니처 같은 PB 상품들만 번쩍이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던 전통 제조업체의 원조 상품은 허리를 숙여야만 겨우 보이는 맨 밑바닥 구석으로 쫓겨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유통대기업은 심판 역할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선수로 뛰어들어 매대를 독점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성비 좋은 저가형 대체재로 출발했던 PB 상품들은 이제 고급스러운 프리미엄 옷을 입고 가격을 슬금슬금 올려 기존 대기업 제조사 제품과 가격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소비자의 선택지를 넓혀주기는커녕 마트가 정해준 제품만 사도록 진열대를 조작해 자신들의 마진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깜빡이며 소비자를 시험하는 전자가격표의 비밀입니다. 종이 가격표는 인쇄된 순간 거짓말을 하지 못하지만 매장 전체에 도입된 디지털 전자가격표는 중앙 서버에 클릭 한 번으로 수천 개 제품의 가격을 실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트 측은 가격표 교체에 드는 인건비를 줄이고 직원들이 온라인 주문 배송을 더 빨리 준비할 수 있게 돕는 혁신이라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수요가 몰리는 주말이나 특정 시간대에 가격을 올리는 다이내믹 프라이싱, 즉 탄력 요금제의 유혹에서 기업이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유통 대기업들은 이미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분석하는 알고리즘 특허를 다수 확보해 두었습니다. 비행기표나 호텔 예약, 비 오는 날의 택시 호출 앱처럼 매장에 손님이 몰리는 순간 가격표의 숫자가 깜빡이며 올라가는 시대가 우리 턱 밑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영수증 위에서 소리 없이 사라진 최저가 보상제의 약속입니다. 과자, 세제, 키친타월처럼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들던 장바구니 필수품 20여 가지의 가격이 500원, 1000원씩 슬그머니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과 수입 원자재 가격 부담을 마트가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며 한 번에 크게 올리는 대신 수백 개 품목에 수백 원씩 분산해 가격을 올렸습니다. 소비자가 체감하지 못하도록 미세하게 갉아먹는 침묵의 인상 전략입니다.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대형마트들의 점수는 바닥을 기고 있지만 유통 대기업들은 위기가 지나가고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어도 올렸던 가격을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낮고 투박하지만 가격만큼은 확실히 싸다던 대형마트의 오랜 약속은 깨진 지 오래이며 주차장 운전대 앞에서 영수증을 멍하니 바라보는 소비자들만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충격적인 마지막 진실, 마트 경영진이 월가의 투자자들에게 직접 밝힌 본심입니다. 분기 실적 발표에서 대형마트 최고 경영자는 신규 매출 성장의 75% 이상이 연봉 1억 원이 넘는 고소득층 가구에서 나왔다고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반면 소득이 적은 서민층 고객들은 지갑이 얇아져 하루하루 버티기 바쁜 상태라고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대형마트는 더 이상 100원이라도 아끼려 발품을 파는 서민들을 위해 매장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고급 리뉴얼 매장을 꾸미고 비싼 프리미엄 식료품을 전면에 배치하며 매장에 발도 들이지 않고 새벽 배송이나 픽업을 이용하는 고소득층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모든 체질을 바꿨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마트를 키워준 단골 서민들은 이제 매장에서 조용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여기까지 본 보람이 있는 부분입니다. 대형마트의 교묘한 가격 인상과 기만적인 진열 공수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집 밥상과 살림의 질을 지키면서도 정직한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진짜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자체 마진 노름에 갇히지 않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선택지들은 분명히 존재하며 이 제품들은 전국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할 가장 대중적이고 실속 있는 선택지는 오뚜기의 기본 식료품 라인업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인의 식탁을 지켜온 오뚜기는 과도한 포장 리뉴얼이나 프리미엄 마케팅으로 가격을 뻥튀기 하는 유통 대기업의 PB 제품들과 달리 기본에 충실한 원재료와 대량 생산 공정의 효율을 통해 정직한 단가를 유지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뚜기 진라면이나 순후추, 기본 카레가루는 1회 섭취 분량으로 환산했을 때 400원에서 700원 선에 불과하며 겉모습만 고급화해 1일 분량당 1,500원을 훌쩍 넘기는 마트 PB 프리미엄 제품들과 비교해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훌륭한 맛을 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성분 및 가성비 비교 시험에서도 불필요한 합성 첨가물 없이 정량의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꾸준히 검증받았습니다. 물론 트렌디한 감성이나 화려한 포장 디자인은 없지만 한정된 생활비 안에서 한 끼 식사를 든든하게 해결해야 하는 1인 가구와 다인 가족 모두에게 가장 든든하고 속편한 기본 방패막이가 되어줍니다. 두 번째 대안은 지역농협 하나로마트의 로컬푸드 직매장 코너입니다. 대형마트가 디지털 전자가격표와 복잡한 중간 유통 단계를 거치며 채소와 과일 한 팩에 유통마진을 40% 이상 붙이는 동안 농협 로컬푸드는 해당 지역 농민이 당일 아침에 수확한 신선 채소와 과일을 중간 유통마진 없이 매대에 직접 진열합니다. 대형마트 신선식품 코너에서 시들어가는 시금치나 대파를 플라스틱 팩에 담아 3,500원씩 받는 것과 달리 로컬푸드에서는 당일 수확한 신선한 채소를 1,500원에서 2,000원 선에 훨씬 풍성한 양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1회 조리분량당 원가로 따지면 대형마트 신선식품 대비 40% 이상 저렴하며 흙냄새가 살아있고 잎사귀가 빳빳한 신선도는 대형마트의 콜드체인 물류가 흉내낼 수 없는 물리적 품질 차이를 보여줍니다. 공산품 구색이 대형마트보다 다양하지 않고 매장 위치가 도심 중심부에서 약간 벗어나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주말에 한 번 장을 봐서 일주일치 신선한 식자
식자재를 마련하려는 알뜰주부들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최고의 보물창고입니다. 세 번째는 노브랜드의 순수 생필품 라인 중 가격 거품을 완전히 뺀 대용량 기본 품목들입니다. 마트 자체 브랜드 중에서도 최근 유행하는 무늬만 프리미엄인 상품들을 철저히 걸러내고 로류지, 주방세제, 베이킹소다 같은 단순 생필품에 집중하면 압도적인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 요소를 극단적으로 배제하고 대용량 벌크 포장으로 제작된 이들 제품은 1회 사용 단가로 환산했을 때 유명 제조사 제품의 3분의 1 수준인 회당 20원에서 50원꼴로 떨어집니다.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등 공인 시험기관의 안전기준을 철저히 충족하면서도 마케팅 비용을 완전히 덜어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차이가 없는 단순 소모품 영역에서는 대형마트의 마진 노름을 역이용하는 가장 영리한 방법이 됩니다. 다만 일부 식품류의 경우 원재료의 함량이 다소 낮을 수 있으므로 가공식품보다는 세제, 위생용품 등 화학생활용품 위주로 공략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번째로 추천하는 프리미엄 대안은 한살림과 아이쿱 자연드림 같은 친환경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입니다. 대형마트가 겉보기에만 화려한 유기농 스티커를 붙여 2배 이상의 폭리를 취할 때 생협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조합을 결성해 생산원가와 마진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무농약 채소, 무항생제 한우와 한돈, 전통 방식으로 착유한 참기름과 발효간장은 맛의 깊이와 식감부터가 다릅니다. 화학 조미료 없이 우러나오는 천연의 감칠맛과 갓 도정한 쌀의 구수한 풍미는 한번 경험하면 대형마트 가공식품으로 돌아가기 힘들 정도입니다. 일반 대형마트의 최저가 공산품보다는 가격대가 20%에서 30% 정도 높고 매달 조합원 출자금이나 회비가 발생한다는 진입장벽이 있지만 대형마트 프리미엄 코너에서 파는 눈속임 유기농 제품보다 실제 가격은 더 저렴하며 품질과 안전성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직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나 가족의 건강과 친환경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는 가구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최고의 프리미엄 선택지입니다. 이제 대형마트의 교묘한 눈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내 지갑과 살림을 지키는 실전 쇼핑 수칙들을 머릿속에 꼭 넣어두셔야 합니다. 첫째, 매대에 적힌 총 판매 가격에 현혹되지 말고 가격표 구석에 아주 작게 적힌 100g당 또는 10ml당 단위 가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묶음 상품이나 대용량 포장이 낱개 구매보다 오히려 비싼 역전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둘째, 눈높이에 진열된 상품 대신 허리를 숙여 맨 아래 칸이나 까치발을 들어야 하는 매니칸은 먼저 살펴보세요. 마진이 높은 마트 자체 브랜드나 광고비를 많이 낸 제품이 황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직하고 실속 있는 원조 상품들은 언제나 구석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셋째, 신선식품을 살 때는 디지털 저울에 찍힌 라벨의 중량과 포장용기 무게 제외 여부를 결제 직전에 다시 한번 대조하세요. 넷째, 성분표를 볼 때 앞면에 큼직하게 박힌 프리미엄, 셰프 추천 같은 화려한 수식어는 무시하고 뒷면 원재료명 첫 3가지 성분과 실제 함량 비율만 냉정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다섯째, 단순 소모품인 화장지나 세제는 다이소나 온라인 최저가 벌크 상품을 활용하고 채소와 과일 같은 신선식품은 동네 전통시장이나 지역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구매처를 완전히 분리하세요. 대형마트는 더 이상 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따뜻한 이웃이 아닙니다. 분기마다 주주들에게 바칠 영업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노동력을 공짜로 쓰고 진열대를 조작하며 매장 문턱을 높이는 차가운 기업일 뿐입니다. 우리가 마케팅의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특정 매장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버리고 매 순간 철저하게 단위 가격과 실익을 따지는 냉정한 소비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함께 파헤친 대형마트의 씁쓸한 이면을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물가 상승에 지쳐 마트 영수증을 볼 때마다 한숨 쉬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들이 불필요하게 낭비비 되는 생활비를 아끼는데 아주 큰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집 찬장이나 냉장고에는 오늘 다룬 브랜드 중 어떤 제품이 놓여 있나요? 지금 댓글로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을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매일 무심코 마시는 유명 음료 브랜드의 숨겨진 성분 조작과 가격 폭리를 파헤친 내부 문건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현명한 당신의 선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